우리 단톡방에서 얘기 나왔던 물건이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제가 딱 봤을 때 저라면 입찰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라면 입찰 안 합니다. 딱 봐도 너무 좋아요. 경매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대출 규제 오히려 찬스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도대체 왜 찬스라고 하시는지. 찬스죠. 오. 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남들이 안 볼 때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이잖아요.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공급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뭐가 떨어졌죠?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예전에는 뭐 3억 4억만 있어도 한 뭐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실거주도 해야 되고 6억 이상은 안 나오고, 그래서 서울의 고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왜냐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막 20억 대출도 나왔었는데 이젠 6억으로 묶여버리니까 14억에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하게 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 뭐 10억이라는 돈은 누구한테나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돈이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은 또 어려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거래가 좀 일시적인지 뭐 계속 장기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멈춘 상태죠. 특히나 이제 6억 대출 한도로 규제를 했잖아요. 10억까지는 괜찮은데 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예전 15억 이상 LTV 0으로 한 것처럼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의 이제 조정을 정말 크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뭐 10억에서 12억까지 대출 나오던 게 이제 6억으로 잡히니까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뉴스 한번 같이 볼까요? 나오는 족족 팔렸는데 경매 시장 얼어붙은 이유, 이런 기사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수강생들 경쟁 낮게 좀 많이 받으시게. 규제 전엔 17건 나오면 모두 낙찰됐는데 토어제도 적용 안 됐던 경매의 거주 의무. 경매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되는 거래는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강남 3구 용산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면제가 됩니다. 경매는. 근데 이번에 나온 대출 규제는 경매고 뭐고 구분하지 않고 가계대출이면 무조건 실거주 의무, 6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는 게 큰 골자입니다. 실수요자만 입찰할 수 있고 응찰자 수,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입찰을 못하니까 입찰자 수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경매로 받아도 가계대출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거주만 입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입찰자 수가 떨어졌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찾는 사람들의 명수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기가 많았던 집이 예전에 뭐 10명, 20명씩 와서 봤던 집에 지금 한두 명밖에 보지 않으니까 가격을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예전처럼 막 엄청 높게 부르지는 못하겠죠. 손님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이 이거를 살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주택자분들, 집을 원래 살려던 분들 중에서 가격이 갑자기 최근 한 4개월 동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그 올라간 가격에 놀라서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지금이 거의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가격대 딱 눌러놨으니까. 그렇죠. 잡아준 거예요. 일시정지를 시켜준 겁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전세가가 너무 올랐어요.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맞아요. 이 아파트라는 것도 이제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실거주하면 뭐 전세랑 상관없잖냐 이럴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전세가 대비한 매매가를 또 환산을 하거든요. 이제 매매가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걸 잡아놓은 느낌이고, 전세로 나왔어야 되는 물건들이 이제 집주인들이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 받아서 뭐 전세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출 받으려고 하면 실입주를 해야 된다고 하니 뭐 매물을 걷어들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월세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진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버린다던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세 매물이 정말 귀해진 거죠. 당연하게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의 공급이 있지 않는 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죠. 왜냐면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사실 그 공급이 지어서 하는 공급도 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는 물건들도 다 공급인데 그 물건들의 개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다 실거주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는 분명히 전세로 내놓고 싶은 집주인들도 있었을 텐데 뭔가 강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버리니까 전세로 나왔어야 되는 매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빚내서 집 사라 했을 때랑 비슷하지 않나? 사야 된다고 시그널 그쵸. 보내는 거 아닌가? 근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계속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다주택자나 주택이 많은 분들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지금 6억 이상 대출 받을 일도 없고 실거주를 해야 어차피 하실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거죠. 그분들은 경쟁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막 집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못 사게 됐으니 이제는 무주택자분들만 집을 사세요라고 열어줬으니 내가 거기서 공포감을 갖고 망설인다면 또 이 타이밍을 놓치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이 조정되는 가격에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두는 가격은 정말 강제적으로 잡힌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또 정부에서 언젠가는 또 대출을 놓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물론 일반 매수로 사면 올라야 이득이긴 하지만 네. 또 경매로 산다면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경매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매도 결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서 이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입찰 경쟁이 들었다는 말은 입찰을 하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라는 기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이.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응찰자 수가 적어야 내가 싸게 받을 기회가 열리는데 그 적어지는 기회가 정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불신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를지 내릴지 뭐 어떻게 알아? 전세가 오른다고 무조건 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경매는 일반 매수보다 더 싸게 사니까 그쵸. 그게 걱정이시라면 더욱더 경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딱 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경매로 했어요. 저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까봐 무서우면 싸게 사면 됩니다. 5억에 매도되는 물건을 4억 5천에 사는 거는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5억짜리 4억 5천에 받아도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아유 저거 받아도 저 가격에 남는 거 없겠네 이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5억짜리를 4억 5천에 사면 10% 싸게 산 건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10%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흔하니까 그리고 안전한 물건 깨끗한 물건 입지 좋은 물건에도 그렇게 10%씩 싸게 되니까 운이 좋으면 15%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 그래요.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고 집을 안 사는 거는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떨어진 거 5천만 원 떨어질 거 무서워가지고 내가 수억을 나중에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2억 순식간에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또 자괴감이 빠지겠죠? 왜? 5천만 원 무서워가지고 내가 입찰을 못했는데 이제는 10%가 아니라 40%를 비싸게 사야 되네 당시보다. 뭐 예를 들면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 정부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 조정받은 가격에라도 살 수 있으면 지금 시점 한 최근 한 1, 2년 사이에서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경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는 10% 20% 싸게 사는 거는 정말 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떨어지는 게 무섭다라고 하면은 경매 시장에 와서 10% 20% 싸게 사세요. 그럼 떨어지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뭐 한 몇 프로 정도 떨어지는 거지 10% 이상 떨어지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리고 단기에 지금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또 경매로 했을 때 싸게 사는 것도 경쟁자들이 줄어야 싸게 사는 건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도 있고 뭐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분들이 지금 경매로 들어오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깡패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입찰가보다 훨씬 높게 쓰셔도 남는 게 훨씬 큽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금 떼고도 남아야 되지만 집을 사시는 분들 어차피 집을 사실 예정이었던 분들은 세금을 제하지 않고 내가 그냥 5억짜리를 4억 5천에 사면은 5천만 원 싸게 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5억짜리를 4억 5천에 사면 남는 거는 1천만 원밖에 없어요. 왜? 4천만 원 3천만 원은 비용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 집 마련도 경매로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말 뭐 가격이 오른다 이런 기사들만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지금 경매 시장에 아파트 경매 입찰에 많이 참여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싸게 받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조정이 또 나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경매 입찰자가 떨어진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반면에 네. 빌라 단타는 엄청 몰리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정규강의 단톡방에서 얘기가 나온 게 네. 빌라에 무슨 30명이 들어왔다고 입찰을 그거 한번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빌라도 좋고 거래가 잘 되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 물건 가격이 확실하고 조사가 쉬운 물건은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 입지도 좋고 거래도 확실하면 입찰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 나왔던 물건이 24타경의 76258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제가 딱 봤을 때 저라면 입찰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라면 입찰 안 합니다. 딱 봐도 너무 좋아요. 경매는 너무 좋은 걸 찾는 시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동일 조건의 아파트였으면 30명이 아니라 50명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빌라기 때문에 저는 3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여도 너무 좋은 거는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찰해서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저희 교육생분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 2억 3천에서 4천 정도 거래된다고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 부동산에서. 그런 것도 이제 했을 때 딱 느낌이 있거든요. 경쟁자들이 얼마나 전화를 했냐 이런 것들을 안 물어봐도 사장님들이 많이 전화가 왔으면 아우 뭐 전화 받자마자 뭐 예를 들면 세린베스트 빌이요, 아우 거기 너무 전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입찰 안 해요, 그런 물건은. 어쨌든 근데 우리 교육생분들도 많이 들어가셔서 보면은 권리 분석이 지금 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깨끗하고요, 물건 외관도 너무 깨끗하고요, 3층이고요,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빌라가 갖출 수 있는 조건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좋은 조건을. 전망도 아마 트여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위치도 보면 수원이 기본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이고요, 대단지 아파트들도 끼고 있으면서 지금 이 노란색 대로변으로 해서 수원 뭐 구도심부터 해가지고 광교 뭐 여러 지역들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영동고속도로도 탈 수 있게 바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교통과 입지가 되게 좋은 동네예요. 시장도 옆에 있고 공원도 있고 좀 걸어가면 장안구청도 있고, 역세권은 아니지만 입지도 너무 좋고 층도 좋고 건물 외관도 너무 훌륭하고 연식도 2019년식이어서 거의 신축에 가까운 준신축인 거죠.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오히려 떨어진다. 물론 이제 입찰하신 분들이 30명 입찰하면서도 30명까지 들어오실 줄은 몰랐겠죠. 이렇게 30명 들어온 걸 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 입찰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30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 내가 너무 좋은 물건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외관상 덜 좋아 보이는 물건을 찾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쉽지 않은데 결국 덜 좋은 걸 찾는 연습을 해야 경쟁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단독으로 나와 있어서 30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담보로 10개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입찰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독 물건이고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 경쟁이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빌라랑 아파트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는 좀 빌라 중심으로 가르치면 당연히 아파트는 잘 하시니까 빌라에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아파트도 나름대로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특강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좀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경매가 무엇인지, 제가 경매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그런 거 1절 싹 빼고 좀 더 실전적인 내용, 물건을 어떻게 찾고 좀 더 경쟁이 낮은 물건을 어떻게 찾고 가격 판단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아마도 낙찰가 산정하는 그 엑셀까지 제공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아파트는 또 실거주자분들이 또 경매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의 아파트 물건 찾는 방법부터,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2시간이 훌쩍 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 이제 멘토분들이 오셔가지고 밀착으로 좀 상담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할 거니까, 그 시간 또 할애해서 여러분들 특강 들으시고 리치스쿨 교육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남으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정규 강의도 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는 6주 교육 과정인데 플러스로 이제 아파트 교육도 추가가 돼서 마지막 7주차에 아파트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기간에는 여러분들과 임장 가는 시간도 있고 권리 분석 보충 강의도 있고요. 세무사님, 법무사님, 대출실장님 모셔서 세금 그리고 명도, 대출에 관한 1대1 상담하는 시간까지 저희가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 단톡방, 졸업방에 들어오셔서 졸업생분들과 세무사님, 법무사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고, 이메일로 저랑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평생 상담권이 제공이 됩니다. 대행 서비스, 세무 대행, 명도 대행, 그리고 입찰 대행, 이런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전문가분과 연결이 돼 있어서 경매를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맡기고 나는 본업에 집중하면서도 부업식으로 하루 30분 이내 또는 1시간 이내로 정말 짧은 시간에 경매 투자를 해서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목표를 지향을 합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 계속 임장 가고 계시잖아요. 또 어떠십니까? 날씨가 또 살벌해요. 죽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덥고, 근데 진짜 좋은 게 물건이 다 좋았어가지고. 다 입찰하신대요? 네. 예를 들면 어제 봤던 거는 감정가가 2억 5천이고 시세 한 손품 팔았을 때 2억 3, 4천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갔더니 2억 8천에 손님이 10명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 뭔가 봤더니 재개발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현금 청산되는 물건도 아니고 재개발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물건 주면은 한 달 안에 매도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셨대.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방금 봤던 물건처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30명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면서 입찰가를 또 너무 낮게는 쓰면은 낙찰이 안 되겠죠.
거죠. 그런 점에선 조사는 정말 잘 돼서 거래가 잘 된다고 해서 좋았는데 경쟁자들이 많다고 하니 약간 맥이 빠지긴 했습니다. 아, 이틀 연속 갔는데 전날에 갔던 물건도 상당히 괜찮아서 제가 가격 범위를 딱 정해드렸어요. 좋습니다. 수강생분들 이제 무조건 입찰을 하실 것 같은데 무조건 하죠. 또 그런 그 빌라 임장이 또 힘들잖아요. 네. 근데 가서 직접 보여주시고 경찰 부르시는 것도 보고. 실전을 보는 게 아니죠. 보니까- 내가 당한 거지. 그치. 네, 당사자였어요. 경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아무리 경매 고수라고 해도 사실 그런 일을 막을 순 없잖아요. 경매를 수가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매번 명도 대상자가 또 다르고 매번 점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다 보여주시는 게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재밌어요. 항상 그런 긴장감이 있으니까 더운 게 잘 안 느껴진달까?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되게 저도 몰입해서 임장을 해요. 제가 제 물건 하는 것처럼. 네, 재밌어. 네, 좋습니다. 또 네. 임장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더우신 맞아요. 와중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네, 죽지 않을 편집하도록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